저는 고려시வில்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민감 사건 다루다 과로사한 판사 법원 유공자는 아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회식 중 쓰러져 사망한 부장판사를 국가유공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먼저 여기서 보시면 판사입니다. 판사.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아닙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이 인 경우에 한해서 이게 순직군경이냐 재사망군경이냐 공상군경이냐 재부상군경이냐 개념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판사,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공무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라고 한다면 이제 순직공무원이 될 것이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라고 한다면 재사망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회식 중에 사망한 이 부장판사, 이 경우에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군경이나 재사망 군경이 될 여지는 없는 것이고, 국가유공자로서 순직 공무원이 될 것이냐, 보훈 보상 대상자로서 재해 사망 공무원이 될 것이냐, 그 개념이 여기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통해서 이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A 부장 판사의 유족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A 부장 판사의 유족이 서울 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을 먼저 하면 요건이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요건 해당,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으면 그에 대해서 불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복을 할 수가 있는데, 불복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 필요적 행정심판 전체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고 난 이후에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이 피청구인 측에서 그에 대해서 이제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그러니까 최초에 등록 신청을 한 측에서 구제가 되어버리면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다.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불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으면 그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행정심판 얘기는 없는 것이고,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행정소송 이제 판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패소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유족으로서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결입니다. 2020년 11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A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주최한 간담회 만찬 도중 화장실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서울 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 남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사람,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직접적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만 국가유공자인 것이고,
관련성이 있는 상당히 인과관계,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족이 주소지관할 보훈청에다가 등록 신청을 한 결과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유족은 이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었지만, 행정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행정심판이 아니고 여기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얘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이렇게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A 부장판사가 생전 담당한 국회의원 부패 사건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주2회 재판, 주말 심야 당직 등으로 업무도 과중했다,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 관련성도 있고 과로도 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뭐라고 했느냐? A 부장판사가 심적 부담이 큰 사건을 여러 건 담당하면서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부담했고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상당인과 관계는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과로로 인해서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망인의 직무가 그에 해당한다. 이 그에 해당한다는 것은 뭐냐? 그에 해당한다는 것은 뭐냐?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밀접한 관련성. 여기 규정상으로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 수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망인이 정치인 관련 사건 등 중요한 사건을 다수 담당하기는 했으나 이는 형사재판부의 통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형사재판부의 통상의 직무인 것이지,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성은 인정할 수가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요건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직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뜻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뜻은 여기서 인정한 부분이 뭐냐면,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부담했고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점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미뤄볼 때 최초의 유족이 주소지관을 서울 남부보훈청에다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했을 때 주소지관할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순직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그러니까 재해 사망 공무원, 순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재해 사망 공무원으로서 인정이 돼서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이 된다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 입장에서는 보훈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르렀기 때문에 보훈 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서 불복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 판사의 직무의 내용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직무 관련성은 인정이 되지만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라고는 볼 수가 없어서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은 인정될 수가 없다. 보훈 보상 대상자로서의 요건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군인경찰 공무원에게 인정이 되어지는 순직군경이냐,
국가유공자로서 순직군경이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재사망군경이냐 또는 다쳤을 경우에는 공상군경이냐 재부상군경이냐 이것이 아니고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이 판사의 경우에 순직공무원이냐 재해사망 공무원이냐 또는 다쳤을 때는 공상공무원이냐 재해부상공무원이냐 이 개념인데 오늘 언론 보도된 것은 이제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으로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이 될 것이냐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으로서 재사망공무원으로 인정될 것이냐 그 개념적인 차이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